자, 이제 함수 개수 한번 해볼까요? 집중 탐구로 갑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문제 보면 몇몇 참고서나 교과서에서 공식을 넣어놓고 공식으로 풀라고 하는데요. 물론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식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원리와 원칙 중심으로 생각을 꼭 잡아 놓으세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봐요. 개수 세는 게 문제 유형이 아주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다 어떻게 공식을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개수니까요. 얘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공식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연습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쉬운 함수부터 좀 살펴보죠. 상수, 함수의 개수부터 좀 살펴봐요. 논리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별량인 거지? 빨리. 맞아요. 이산적 별량입니다. 이산적 별량인 거니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얘가 y랍니다. 예를 들어요. 1, 2, 3, 4 말고 기억, 니은, 디귿 할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선생님 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 정도 해볼게요. 좀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구별했는데요. 숫자 써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상수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상수함수 아닌가요?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1에 몽차장 다 대응되는 게 함수 1개.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몽차장 다 대응되는 게 함수 2개. 여기에 대응되는 게 함수 3개. 그런 거니까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 상수함수가 있대요. 그럼 얘가 y는 1입니다 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그리고 y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고, y는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개수, 얘가 개수, 얘가 개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요, 전체 y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y 값이라고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산적 별량만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다 원소의 개수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쉽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얘가 m개래요. 그러면 m개만큼 개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논리의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지우죠? 두 번째, 쉬운 것부터 해보죠. 항등 함수도 한번 해봐요. 여전히 당연히 이산적 별량이에요. 또 그려보죠. 항등 함수는요, 생각해보면 여기 1, 2, 3, 4가 있으면 여기도 1, 2, 3, 4가 있으니까 항등 함수 성립 조건 자체가 얘가 얘에 이렇게 대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조금 연속적 별량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y 값하고 x 값하고 같으니까 y는 x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y는 x를 보고 우린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울기 일자리 직선으로 보지 않고 무슨 함수로 본다고? 항등 함수로 봐야 돼요.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y는 x를 보면 항등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한 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물어볼 리가 없어요. 근데 논리 전개상 다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의미는 이거예요. y는 x를 보면 무슨 함수로 보라고? 항등 함수로 봅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좀 중요해서 싹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보죠. 3번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반적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일반적 함수의 개수는 말 그대로
모든 x값에 대하여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y값이 한 개로 결정되는 놈을 다 한번 처리해 봅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봐요. 역시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에 1, 2, 3 이 정도 할까요? 4가 있대요. y가 있대요. 그러면 1, 2, 3 일부러 개수를 좀 달리 했습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선 여기에 예외점이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데 왜 경우의 수로 보냐면 x값이 y값 몇 개에 대응되는 한 개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로 본단 말이죠. 됐어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경우의 수 뒤에 수학학 끝쪽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함수 때부터 미리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반드시 경우의 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미리미리 합시다. 해봐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x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지? 세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1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돼요. 그러면 2가 되는 경우도 2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세 가지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죠. 1에 대응되고 2에 대응되고 3에 대응되고 얘도 1에 대응되고 2에 대응되고 3에 대응되고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3도 마찬가지일 거고 4도 계속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3의 4제곱 몽차장 가끔 애들이 더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요. 얘에 대응되는 놈을 살펴보시면 만약에 1이 하나하나 따져볼 테니까 보세요. 1이 1에 대응됐대요. 그럼 2는 1에 대응돼도 되고 2에 대응돼도 되고 3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몇 가지가 가능한 거지? 세 가지가 가능한 거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나 지금 얘를 뭐 잡은 거지? 빨리 불러봐요. 기준 잡은 거예요. 꼼꼼히 다 따져볼 테니까 꼭 확인해 놓으세요. 그럼 얘가 얘에 대응돼도 되고 얘에 대응돼도 되고 얘에 대응돼도 몽차장 함수인 거잖아요. 설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죠? 선생님 1도 1에 대응되고 2도 1에 대응되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시 앞에 강의로 돌아가셔서 함수 강의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게 혼돈되기 시작하면 뒤에서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시 앞에 함수 강의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럼 얘는 다를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몇 가지인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 3에 4네요. 맞죠? 4니까 그렇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12개의 경우에 아니야. 12개가 아니잖아.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 지우세요. 미쳤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도 이렇게 대응될 수 있으니까 이놈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놈도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도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 전체 3의 4제곱개만큼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개수가. 왜 3 곱하기 4야. 그렇죠? 당연히 3의 4제곱짜리가 맞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얘가 1이래요. 그럼 1이 대응될 수 있는 1이 대응된 다음에 기준 잡기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 세 가지 얘 세 가지인 거니까 1에 대응되는 놈이 3, 3, 3 되는데 1만 그럴까요? 아니죠. 2에 대응돼도 그렇고 3에 대응돼도 그런 거니까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3의 4제곱이 다 맞단 말이죠. 됐어요?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 하나 있겠죠? 됐어요? 이 함수 맞아요? 맞아요. 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3의 4제곱이니까 너무 많아서 못 따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에 대응되고요. 얘가 얘에 대응되고 얘가 얘에 대응되고 얘가 얘에 대응되고 얘가 얘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애들에 따라서 다 순서 바꾼 놈들이 가능한 거니까 곱하기 해야죠. 더하기가 아니고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될 것 같고요. 어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집합에 뭐 할 때도 봤었죠 우리가? 집합에 원소의 개수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확인하셔서
뒤에 있는 놈들 가지고 할 때 써야 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한번 보죠. 혹시 궁금한 친구는요. 이거 3개 말고요. 한 3개하고 한 2개 정도 하면 걔는 카운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다시 살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띄웁니다. 네 번째 보죠. 이번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네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도요. 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가 있대요. 그리고 1대1 함수인 거니까 뒤에 있는 놈 똑같이 1대1로 계속 만들어주면 돼요. 1, 2, 3, 4, 5, 이 정도 할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를 따져보면 역시 기준 잡고 분류해요. 1이 될 수 있는 놈 몇 가지인 거죠? 1이 될 수 있는 놈 5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다 돼요. 근데 2의 경우의 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1이 이미 여기 대응됐다고 기준 잡고 확인해보면 1은 1에 대응됐으니까 2는 1에 대응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뒤에 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1에 대응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가 또 여기 대응됐다고 생각하지 뭐. 그런 다음에 3이 대응될 수 있는 놈은 3, 4,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몽차장 다 뭐 해야 되지? 곱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얘가 또 3에 대응됐다고 하면 얘는 4나 5 2가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래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곱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궁금한 친구는 꼭 한번 몇 개 직접 나열해 보세요. 나열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1대1 함수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1대1 대응 남은 거죠. 좋아요. 1대1 대응도 쉽습니다. 5번째.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인 거니까 개수가 웬만하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개수가 같아야 남김없이 어떻게 될 테니까 전부 대응될 수 있을 테니까 그놈 가지고 하나하나씩 한번 처리해 봅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해보죠. 그냥 해도 돼요 이제.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인 거지? 4가지인 거지 뭐. 그리고 1이 이미 대응됐으니까 얘는 몇 가지인 거죠? 3가지인 거죠 뭐. 그리고 얘는 나머지 2가지인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앞에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앞에 거는 원소가 1대1 함수였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부터 출발했다면 1대1 대응은 남김없이 전부 대응돼야 되니까 얘의 개수하고 얘의 개수가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좀 깔끔하게 표시해서 4팩이라고 합니다. 4부터 출발해서 1까지 몽차장 곱하세요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n개래요. 그러면 개수는 n 팩토리얼 되는 거고 n팩은 n 곱하기 n-1 그 다음에 곱하기 n-2에다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1까지 몽차장 다 곱한 걸 n팩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뭐 공식으로서 나오는데요. 이런 게 안 나와서 문제인 거죠. 6번째 건 좀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얘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함수의 개수. 나왔을 때 아이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해서 얘는 따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좀 구별하려고 원래 숫자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공역과 치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전체의 아이들이 다 여기에 대응돼야 됩니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의 개수하고 여기의 개수가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두 개의 여기 있는 원소가 싹 다 대응되는 경우를 이제 따져봅시다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함수의 개수니까 얘를 뭐 잡고 기준 잡고 뭐 해요? 분류해서 일일이 또 다 따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 잡고 분류하는 생각은 우리 수학과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내용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진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동일한 함수의 개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준 잡고 분류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놈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기준 잡고 분류하면 이래요. 기역에 원소 한 개 대응되고 니은에 아래다 써. 니은에 원소 3개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역에 원소 2개 대응되고 니은에 원소 2개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역에 원소 3개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니은에 원소 1개 대응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거 따져가지고 몽차장다 하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1개, 2개, 3개, 3개, 2개, 1개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 잡고 분류해서 물론 이것도 꼼꼼히 해보세요. 내 생각은 시간 되는 친구는 요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들어오는 게 달라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 너무 많잖아요. 3개, 뭐 4개 정도는 그래 한다고 해. 근데 만약 기준 잡고 분류했는데 기준이 한 15개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전체 사건에서 이 여사건하고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사건을 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 사건인 경우에 얘는 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일반적 함수의 개수에서 이놈의 여사건인 거니까 이번엔 몽차장다 대응되는 놈이 아니고 위에 있는 저놈의 개수를 빼면 되죠. 한 개의 대응되는 함수를 싹 다 뺍시다 해서 처리하면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전체 사건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죠? 2가지인 거잖아요. 얘도 몇 가지인 거죠? 2가지인 거잖아요. 얘도 몇 가지인 거죠? 2가지인 거라고요. 그리고 얘도 될 수 있는 거 2가지인 거라고요. 선생님 나 곱하기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얘가 몇 개밖에 안 되지?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보세요. 진짜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보세요. 6개짜리 나 이거 선생님 이거 계속 건드려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해 그러면 16개 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왜 곱인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그 중에서 몽차장다 여기에 대응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를 빼요. 그리고 몽차장다 여기에 대응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또 한 개를 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꼭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좀 기억해 두셔서요. 나 같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진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함수의 개수가. 그래서 이 정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3개짜리 한번 더 하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 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래요.
이런 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문제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잡한 함수의 개수. 얘를 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빨간색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제한 범위가 있어요. 뭐뭐뭐 해라 제한 범위가 있다고. 그 제한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 잡고 뭐 해봐요? 분류해봐요. 됐습니까? 근데 기준 잡고 분류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뭐 해보지? 여사건을 사용해서 전체에서 빼보는 거죠.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식만 외운 친구들이 자꾸 걸리는 문제는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그때 문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 이런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준 잡고 분류해 보든가 여사건 쓰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제한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해석하는 능력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함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하는 건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끝나면 남은 게 뭐가 남았지? 벤 다이어그램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죠? 그래프 남은 거잖아요. 그래프 내가 따로 띄어서 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개수 세는 거 강의 한번 개념 강의를 따로 좀 떼어서 해봤고요. 문제풀이는 잠시 후에 하죠. 이제 진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봐요. 네. 자, 이제 함수의 개수 세는 거 문제 풀어볼까요? 연결 4-1번입니다. 문제 봤더니 집합 x가 있어요. 1, 2, 몇이야 이거? 3 맞아요? 집합 y가 있대요. 그리고 4, 5, 6, 7입니까? 일 때 함수 x에서 y로 간 함수를 f라고 하는데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가로 1번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 다른 대응 관계를 싹 다 한번 따져봐라 그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뭐 1이 될 수 있는 대응 관계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고요. 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가 되는 거고요. 3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모두 몇 가지가 되니까 4가지가 되니까 전체는 4의 세제곱개만큼 이제 함수의 개수가 존재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해서요. 나는 기준 잡고 분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이 4에 대응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놈이 모두 4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4에 대응되는 놈이나 5에 대응되는 놈이나 6이나 7이나 대응되는 놈이 모두 같을 테니까 얘를 기준 잡은 다음에 곱하기 몇 배 하자? 4배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 대응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 대응되면 상수, 함수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구찬치만 한번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x래요. 1, 2, 3입니다. 애들이 잘 안 그려서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얘 개수 하나 있는 거죠. 나 지금 얘를 기준 잡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 더 있나? 얘 개수 센 다음에 나머지 4배 하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2가 여기에 대응된다고 기준 잡고요. 아까 3도 저기에 대응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개수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보죠. 여기 x가 있대요. 그럼 여기 1, 2, 3이 있대요. y가 있답니다. 그러면 4, 5, 6, 7이 있대요. 나 지금 얘 기준 잡았어요. 그리고 얘 했어요. 그러면 3이 5 말고요. 그럼 어디 대응돼도 6에 대응돼도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엔 7에 대응돼도 될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 1이 4에 대응되고 2가 4에 대응될 때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하나, 3이 4에 대응되는 놈, 3이 5에 대응되는 놈, 3이 6에 대응되는 놈, 3이 7에 대응되는 놈 모두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 4가지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4가지가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하죠 뭐. 그럼 2도 하나, 둘, 셋, 넷 하면 될 테니까 또 4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이 또 네 가지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숫자를 조금 줄이셔서 얘 한 2개 가지고 다 해보세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가로 1번 확인했고요. 가로 2번 봅시다. 가로 2번은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AB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서로 다르면 F의 A하고 F의 B하고도 서로 다릅니다 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다른 놈은 다른 놈에 대응됩니다 그랬으니까 무슨 함수라고 본다고?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1이 될 수 있는 놈이 모두 4가지인데 1이 만약에 여기에 대응됐다고 하면 2는 여기에 대응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대응되는 거니까 모두 3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3은 또 여기에 대응될 수 없으니까 아래도 되고 얘도 되니까 2가지.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의 개수만큼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산적 변량인 거니까 뭐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나하나씩 접근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연습 문제 4-1번 갑시다. 문제 봤더니 이제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x가 있대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0, 1 해서 함수 f. 걱정하지 마세요. y 대신 그냥 x를 쓴 거예요. 어차피 대응관계 이산적 변량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문제가 좀 이상해요. 제한 범위가 f의 마이너스 1에 맞아요. f의 1이에요. f의 1에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얘를 뭐 잡고 그래요. 연습해 봐요 빨리. 기준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분류해가지고 싹 다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개수를 일일이 따져라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확인할 건 1하고 마이너스 1만 있지 0은 없네요. 그럼 0은 다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봐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얘에 대응됐잖아요. 그러면 1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지? 얘 지금 전체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은 어디에 대응될 수밖에 없다고? 1에 대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0이 될 수 있는 놈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닌가요? 0은 다른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아직도 1에 2개가 들어가면 함수가 맞아요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만약에 기준 잡았으니까 분류해요. 얘가 기준인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1에 대응되잖아요. 그럼 f의 1은 몇에 대응될 수밖에 없고 1에 대응될 수밖에 없고 가지수가 한 가지인 거고요. 여기다가 0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세 가지인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통째로 몇 가지? 3가지가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 기준 잡고 분류해서 지금 몽차장 다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이번엔 1에 대응된대요. 잠시만요. 됐어요. 됐죠? 저 마이너스 1, 첫 번째 1이었죠. 그 다음에 얘가 1에 대응되면 f의 1의 값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지? 마이너스 1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역시 0은 3가지인 거니까 역시 3가지 돼요. 그리고요, 디귿. 이번엔 f의 마이너스 1이 0에 대응된대요. 그럼 f의 1도 2개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0에 대응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0은 역시 3가지가 되는 거니까 모두 3가지가 돼서요. 얘하고 얘하고 얘 기준 잡고 분류해서 몽차장 다 확인했으니까 합하면 돼요. 이때는 9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대응되면 얘는 그냥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1에 대응돼야 되니까 얘가 대응되는 가지수와 얘가 대응되는 가지수가 어떤 거지? 같다고요. 여기 그거 한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면 얘는 1, 얘는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이면 얘는 0인 거니까 한 놈을 기준 잡고 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얘에 따라서 한 개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고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하고 똑같을 테니까 한 가지로 결정되는 거고요. 0은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3 해가지고 모두 9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둘 다 하기를 권하고요. 근데 나는 이걸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 이게 잘 되면 이게 조금 잘 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개 비교해 보시죠. 4-2번 문제 봅시다. 흥얼거리지 말라고. 어려웠다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연습 문제 4-1번입니다. 집합 x가 있대요. 여전히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여전히 x가 있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문제에서 또 제한 범위를 걸기를 이번엔 f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한 놈에다가 곱하기야. f에 1에 마이너스 1한 놈의 결과가 0이 아닌 놈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역시 똑같아요. 막 복잡하게 보여도 얘를 뭐 잡아요? 또 이렇게 해요. 기준 잡고 분류해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두 개 지금 곱한 놈이 0이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확인해 봤더니 f의 마이너스 1은 절대 마이너스 1만 안 되면 된대요. 그럼 f의 1의 값은 또 1만 아니면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니까 몇 가지가 나온 거죠? 두 가지 나온 거죠. 얘는 1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 된 거죠. 0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0은 세 가지 된 거니까 몽차장 다 곱해서 필요한 답은 12가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자, 한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려보죠. 뭐 마이너스 1, 0, 1.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여러 번 됐으니까 이게 되는 거고 당연히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주세요. 부탁입니다. 귀찮으면 어떡합니까? 자, 해봐요. 얘는 뭐만 안 된다고? 마이너스 1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번엔 0을 기준 잡아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0일 때를 기준 잡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세 가지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0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1이 되는 놈은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1만 아니면 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그려봐.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 그러면요. 각각 찢어서 얘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요. 좀 뿌리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계속 뭔가 반복되면 그렇죠? 그걸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뭔가 방법을 빨리 취해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한 가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 가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 한 가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 두 가지. 얘하고 얘하고 얘 해서 곱하기 모양이 이 안에 전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한 번 더 그려봐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돼 있대요. 나 지금 얘를 기준 잡은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x 마이너스 1, 0, 1 선생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몇 개밖에 안 되지? 12개죠?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보세요. 꼭 12개, 한 20개까지는 그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2개 그냥 껌으로 그릴 생각 하시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꼭 그려보세요. 나는 좀 연습해 봅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니까 1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뭐. 0이 될 수 있는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이 될 수 있는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 해보면
나 지금 기준 잡고 분류해서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몇 가지인 거지? 6가지인 거지 뭐. 선생님 6가지야. 빨간색 몇 개? 2개. 노란색 몇 개? 3개. 선생님 파란색은? 그래요. 곱하기 1 하죠 뭐. 그럼 얘도 6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6가지인 거죠? 또 해? 빨간색 몇 개? 2개. 노란색 몇 개? 왜 이래. 3개. 파란색 몇 개?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전체 더하면 12가지 되는 거죠 뭐. 그게 이건 거고. 됐어? 근데 자꾸 답지에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니까 애들이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가 나왔대. 너 4, 3, 12 할 줄 아니? 물어보는 문제겠어요? 4, 3, 12 못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너무 심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세요. 보세요. 자, 지우죠. 연습 문제 4-3번입니다. 두 집합 A 역시 벤 다이어그램, 원소의 이산적 별량 벤 다이어그램. B, A, B가 있대요.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 F, 대응 관계입니다. 그리고 F에 A가 B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F의 A는 함수의 치역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치역인데요. 이게 지금 뭐인 거지? 공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를 따져라 그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주은 대로 얘를 가지고 또 한번 연습해. 기준 잡고 뭐 해보고 분류해보고. 근데 기준 잡고 분류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대응은 돼야 되니까 A에 1개가 되고 그 다음에 B에 3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A에 2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B에 2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대응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대응돼야 함수인 거죠. A에 3개가 대응되고 그 다음에 B에 1개가 대응되고 선생님 4개가 대응되는 것 그럼 A에 4개가 대응되고 B에 0개가 대응되고 경우를 따져봤더니 A에 0개가 대응되고 B에 몇 개가 대응되고 4개가 대응되고 근데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치역과 공역, 대응되는 놈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이 전체 5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얘하고 얘를 각각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얘 각각 구해서 이 전체를 뭐 할 것인가? 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체에서 누구만 뺄 것인가? 이만큼만 뺄 것인가? 이놈을 아래다 해? 이놈을 해서 전체에서 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당연히 얘 해도 돼요. 알겠죠? 얘 해도 돼요. 권장 사항이에요. 아니 3개고 2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니까 이거 하는 거죠. 그럼 확인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몇 가지? 2가지. 뒤에도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몽차장 A에 대응되는 거, 몽차장 B에 대응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 거지? A에 대응되는 1가지, B에 대응되는 1가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개수인 거죠. 그러면 16-2 하니까 답은 14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예요. 됐어요? 기준 잡고 분류가 안 되면 무슨 사건 쓰고 여사건 사용할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이거만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해보세요. 어쩔 때는 이거도 더러운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 전체가 기준 잡고 분류했더니 10가지래요. 10가지. 근데 기준 잡고 분류해 5가지. 여사건도 5가지. 그러면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지. 쉬우니까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의 개수 세는 것까지 좀 마무리해서 함수를 싹 다 총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들어가면 되는데 합성함수, 역함수도 우리가 3년 동안 쓸 겁니다. 3년 동안. 함수 뭐 당연한 거예요. 3년 동안 쓸 거예요. 그 3년 동안 쓸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역시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했던 거 개념 복습 꼭 충실히 하시고 특히 함수의 개수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 꼼꼼히 그려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하면서요. 합성함수, 역함수 같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고생했어요.